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 사주 풍수연구소의 행운의 신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사주라든지 풍수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멤버십 회원을 따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직접 만나 뵙고 공부를 하고 싶어도 거리가 멀어서 못 하신다든지 평상시에 사주나 풍수에 관심은 있는데 공부하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되 그 영상이 일반 분들이 보실 수 있는 게 아니라 멤버십 회원에 가입하신 분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제가 일주일에 많게는 주 1회에서 2, 3회 정도 해서 따로 강의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멤버십 회원에 가입하신 분들만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일반 그 구독자라든지 아니면 일반 유튜버 보시는 분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회원 전용 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회원은 실버 회원, 골드, VIP, 프리미엄 회원 이렇게 네 종류가 있고요. 실버나 골드 회원들한테는 주로 사주 명리학 기초에 관련된 거라든지 사주 명리학에 관계된 것을 영상을 올리고 VIP 회원이나 프리미엄 회원이 되신 분들은 사주는 물론이고 풍수질이 관계된 것도 같이 보실 수 있게끔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고 제가 유튜브에서 영상을 올리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보시기에 좀 지루한 감도 있고 이해하기가 좀 힘드신 분이 있어서 따로 전문적으로 배우실 분들, 즉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공부하실 분들을 모집한다는 점 참고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회원으로 가입하신 분들은 혹시라도 질문 같은 거에 대해서 뭐 댓글을 단다든지 아니면 저한테 따로 문자라든지 핸드폰을 통해서 문의를 하시면 공부를 하다가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제가 또 친절하게 핸드폰으로 직접 통화하면서 말씀도 드릴 테니까 프리미엄 회원에도 많이 가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가입을 하는지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천천히 한번 보시고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실 때도 있고 컴퓨터로 보실 때가 있는데 컴퓨터로 보시게 되면 여기 오른쪽 하단에 가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입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역세권 아파트나 집을 살면 운이 안 풀리고 초고층에 살면 질병이 온다 이런 동영상이 있으면 이 아래 하단에 가입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입 절차가 나오고요. 문의하실 분은 여기 핸드폰 번호대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가입하신 분은 제가 댓글뿐만 아니라 궁금한 사항도 같이 해서 제가 전화상으로도 말씀드릴 테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앞서 가입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가입이라고 뜨게 됩니다. 여기 보면 실버 회원, 골드 회원, VIP 회원, 프리미엄 회원에서 4단계가 있습니다. 네 가지 4단계가 있는데 이 4단계 중에서 프리미엄이나 VIP 회원이 되시면 더 좋겠고요. 심도 있게 풍수지리까지 같이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프리미엄이 되신 분들한테는 제가 댓글뿐만 아니라 전화로도 충분히 궁금한 점 제가 말씀드리겠다는 점 여러분께 강조하겠습니다. 또한 핸드폰으로 보면 이렇게 핸드폰 유튜브 보시면 이 제목이 있고요. 이거 구독 버튼 난 옆에 보면 가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 가입이라는 버튼 누르면 똑같이 왼쪽처럼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가입하시고 일단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시게 되면 유튜브 측에 제가 수수료를 또 30% 정도 30%에서 40%를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한테 들어오는 건 그걸 빠지고 들어오는데 일단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최소한 뭐 1, 2년 해보고 싶다 아니면 제가 올리는 유튜브 영상 말고 좀 더 심도 있는 영상을 보시고 싶다 하시는 분은 회원으로 꼭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가입 절차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천천히 해보시고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고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좀 더 좋은 영상, 심도 있는 영상으로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2021년은 신축년입니다. 신축년이라는 것은 일단 뭐 일반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소의 해고요. 또 신이라는 것은 하얀색을 나타내기 때문에 뭐 흰소라 이런 얘기도 하는데 사실 뭐 하얀 소든 검은 소든 이런 의미는 크게 없습니다. 다만
그냥 의미를 붙이기 위해서 색깔을 갖다 붙인 거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색깔의 의미는 크게 두지 마시고요. 다만 신축년이란 어떤 해인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로 인해서 신축년에는 쥐띠들한테는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쥐띠 관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축년 2021년은 신축년인데, 이 신축이라는 의미는 제가 다른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축이라는 것은 토의 기운이고 신이라는 것은 금의 기운입니다. 다만 이 금과 토의 관계는 상생의 관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의 해이긴 하지만 금기가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좀 더 좋은 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쥐띠라는 것은 자를 나타내는데, 이 쥐띠에 관계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쥐띠는 신축년이 과연 운이 좋은 해인지 나쁜 해인지, 또 사실은 이 띠만 놓고 어떤 사람이 좋다 나쁘다 평가하기는 좀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 쥐띠 관련 말씀을 드릴 텐데, 신축년에 대해서 좀 더 그래도 내가 좋은 해다 이렇게 하면 기분적으로 좋기도 하고, 또한 뭐 띠로서 만약 해당되는 사람들이 그래도 소띠에 관련된 게 뭐 좋은 일이 발생한다고 하면 그래도 기분이 뭐 나쁘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로 쥐띠에 관련돼서 신축년에는 어떠한 작용이 있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재미삼아서 봐주시기 바라고요. 좀 더 역학을, 사주 명리학을 깊게 공부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띠라는 의미는 옛날에 당사주를 중요시 여길 때 당나라 그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지만, 지금 현대 명리학에서는 띠에 관계된 것은 그다지 비중을 높게 두지는 않는다는 점을 참고 삼아서 말씀드릴 테니까 그 부분도 여러분께서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신축년에 이 쥐띠에 관계된 것을 지금 말씀드렸는데, 이 쥐띠는 다 띠마다 띠가 5종류씩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왜 그러냐면 육식갑자가 돌다 보면 갑서부터 천간이 10개다 보니까 어떤 해당되는 띠에 해당되는 게 5개씩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쥐띠 역시도 5개의 띠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갑자년생이 있고요. 두 번째는 병자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자생이 있고요. 네 번째로는 경자생 이렇게 있고, 마지막으로 임자생에서 5개가 있습니다. 모든 띠는 다 이렇게 5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똑같은 쥐띠이기는 하지만 각자마다 조금씩 성향이 다릅니다. 다만 공통적으로 쥐띠라는 것은 육식갑자에서 제일 첫 번째로 나오기 때문에 쥐띠의 성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또 어떤 특성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쥐는 번식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도 쥐를 많이 막 잡고, 그때 씨앗이라든지 뭐 같은 거 곡식을 막 파먹기 때문에 해로운 동물로 쳐가지고 쥐를 많이 잡았는데, 실제로 쥐띠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의 띠에 비해서 끼가 좀 많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냐면 이 쥐는 맞지만 쥐는 이 수를 나타내기 때문에, 수는 모든 생명의 근본이고 생명이 잉태되는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물기를 머금고 있고, 또 물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제왕질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쥐띠 같은 경우는 뭐 끼라는 게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예술성이라든지 어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좋은 쪽으로 작용할 수가 있지만, 또 나쁘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약간 뭐 음란한 쪽, 뭐 색 쪽으로 얘기하는데 그렇게까지는 볼 필요는 없고요. 쥐띠 자체는 다른 사람들보다 약간 좀 부지런하면서도 또한 이 물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수라는 것은 융통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또 실제로 머리도 나름대로 잘 돌아가고 또 동작도 굉장히 빠른 면이 있고 아울러서 또 자기 고집도 강하면서도 약간 좀 냉정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갑자생이냐 병자생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앞에 있는 것을 천간이라고 하고요. 뒤에 있는 것을 지지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현대 명리학에서는 일간 위주로 해서 모든 사주의 구성을 평가를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천간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갑자생 같은 경우는 수생목해서 지지의 생을 받지만 병자생 같은 경우 오히려 수국화의 기운으로 해서 결론적으로 천간이 상처를 받게 되죠. 그런데 무자생은 반대로 이 쥐띠가 재물의 기운이니까 좋다고 보고요. 경자생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2020년이 경자년이죠. 수의 기운이 금생수로 해서 훨씬 더 강하고 가장 강한 거는 임자생으로 보겠죠. 왜냐하면 물이 이 제왕지에 앉아 있기 때문에 가장 기세가 세다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이 갑자생들도 보면 전반적으로 자기 고집이나 기운 이런 것도 좀 강한 편이고요. 갑이라는 것은 육식갑자에서 갑자가 제일 첫머리에 나오기 때문에 두령격이라 그래서 자기가 우두머리를 한다든 조직의 리더로서 하려고 하는 그런 기운이 강합니다. 다만 신축년이 오면 그러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사실 따진다고 하면 이 쥐띠한테는 이 축이라는 토의 흙의 소의 해는 결국 관의 기운이 들어옵니다. 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여러 의미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본다고 하면 직업운이라든지 여자한테는 남자운 그리고 남자한테는 자식운 또 명예운 이런 것을 나타내는데 실질적으로 쥐띠들한테는 명예가 2021년은 다른 해에 비해서 좀 더 나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학생들 같은 경우 아니면 시험 공부를 준비하는 공무원을 준비하는 아니면 뭐 기타 대학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직장 시험 이런 거 공채를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한 해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GT한테는 신축년 소띠가 들어오면 전반적으로 명예라든지 직업 관련 이런 것은 좋아진다. 그리고 시험 관련 그런 운도 좋아지고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 결혼 안 하신 분들한테는 한 해가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쥐띠의 자하고 소띠의 축은 육합의 관계입니다. 육합이라서 6가지 합을 보게 되는데 이 육합의 관계에서 사실 이 토의 기운이고 이건 수의 기운이지만 이 기운이 합이 돼서 토의 기운으로 바뀌게 됩니다. 쥐띠의 주체성이 약간은 없어진다고 볼 수 있지만 여성분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쥐띠 같은 경우는 축이 또 관이고 좀 전에 말씀드렸죠. 남자의 기운과 함께 합이 들어오기 때문에 결혼 정년기에 있는 분들은 실제로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좋아지고요. 또 남자들 같은 경우는 직장 내에서 승진 관련, 시험 관련, 뭐 승진 시험도 되겠죠. 그리고 군인이나 경찰도 역시 마찬가지로 승진을 앞두신 분들한테는 좋은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축이라는 게 관기를 나타내고 실제로 쥐띠하고는 또 합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12신살로 보면 이 축이라는 것은 반한살을 나타냅니다. 반한살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금여록이라고도 하고 사실 실질적으로 말 한 장 그것을 나타내는데 우리가 옛날에 말을 탄다는 것은 고관대작이 된다든지 관리가 된다든지 아니면 특별하게 일반 사람들이 말을 탈 일은 없었습니다. 적어도 지위가 어느 정도 되고 또 뭐 아니면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한다든지 과거 급제를 한다든지 했을 때 타는 거기 때문에 이 반한살의 의미는 굉장히 쥐띠들한테는 좋은 의미로 작용을 합니다. 특히 반한살이라는 것은 12신살에서도 좋은 길성을 나타냅니다. 길성이라는 것은 좋은 의미인데요. 좋은 일을 나타내는 이 길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쥐띠들한테는 다 대다수가
신축년은 나쁘지 않고 좋다. 다만 갑자생이냐 병자, 무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갑자생한테는 실질적으로 갑자생한테는 재물의 기운이 조금 더 좋을 수가 있고요. 왜냐면 갑한테는 축이라는 의미가 재물의 기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병자생한테는 자식의 기운이기 때문에 자식들한테 조금 좋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요. 무자생한테는 뭐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는다든지 그런 거는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기의 같은 기운으로 변하기 때문에 경쟁자가 좀 많이 나타나서 약간 무자생은 경쟁 어디에서 내가 시험을 본다고 하면 경쟁률이 조금 높아진다든지 물론 뭐 무자생 같은 경우는 나이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48년생이 무자생이고 그렇지 않으면 무자생은 또 2008년생이니까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경자생은 2020년 이제 한갑이 지났죠. 한갑이 지났고 뭐 또 나이상으로 따지면 이제 갓난아기이기 때문에 커다란 의미는 없지만 경자생 같은 경우는 문서운이라든지 부동산 그러니까 60년생을 경자생이라고 하죠. 뭐 지금 너무 어리니까 문서운 같은 경우라든지 부동산 관련 이런 쪽이 좋은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임자생은 뭐냐면 임자생 같은 경우는 72년생이네요. 72년생인데 따지고 보면 이제 40대 후반이네요. 40대 후반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임자생한테는 나이상으로 보면 직장에서 승진 관련 그런 기운이 강하게 들어올 수 있다. 자축에 합의되면서 이 수한테는 관의 기운으로 바뀌기 때문에 승진이나 명예가 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는 점, 쥐띠라고 하더라도 약간의 차이는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똑같은 쥐띠는 다 똑같이 적용이 되나? 그렇지는 않다는 점. 또 한 가지는 자기가 태어난 날의 기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신금에 관계된 기운이 필요한 사람, 이 병자생한테는 천간도 병신 합의되고 지지도 자축 합의되기 때문에 병자생 같은 경우는 병자생이면 1998년생이네요. 그렇다고 하면 아직은 좀 어리지만 병자생 같은 경우는 뭐 남자친구라든지 아니면 여자친구라든지 이성친구하고 활발하게 연애 같은 거를 할 가능성도 커지는 한 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쥐띠 자체한테는 신축년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또 반한살이 들어오는 해이고 그런 의미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좋다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반한살은 길성이라고 하는데 반한살 방향은 어디냐? 축의 방향이기 때문에 북서쪽입니다. 북서쪽이 쥐띠들한테는 길방이다. 그래서 어떤 이사라든지 아니면 누구를 만남을 갖는다든지 어디를 간다든지 좋은 쪽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한다고 하면 신축년에는 이 북서쪽 방향을 잘 이용하시고요. 또 잠을 잘 때 잠이 만약에 좀 쥐띠들인데 왠지 뒤척거리고 잠이 잘 안 온다 그러면 침대머리를 바꿔볼까 했을 때 이 북서쪽의 방향을 이용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금고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금고가 있는 사람들은 이 북서쪽 반한살 방향에다가 금고를 두셔도 좋겠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훨씬 더 재산이라든지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투자 이런 부분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북서쪽을 있는 뭐 지역을 선택을 한다든지 북서쪽에 있는 회사를 선택을 한다든지 자기 집을 기준입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훨씬 더 좋은 쪽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021년 신축년에는 쥐띠들한테 어떤 일이 생길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대부분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영상이 길면 끝까지 잘 안 보시기 때문에 핵심적인 포인트만 제가 말씀드렸고요. 잘 못 들으신 분은 천천히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반복해서 이렇게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제가 말하는 핵심 포인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무튼 쥐띠분들
2021년엔 좋은 일 많이 생기고 전반적으로 GT한테는 좋은 한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른 띠에 대해서 신축년에 2021년에 어떠한 일들이 발생할지 다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